안녕하세요. 77입니다. 우리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방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말하는 방수라는 거는 외부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막는 그런 개념의 방수입니다. 그 누수가 아니죠. 누수라면은 뭐 파이프라인에서 물이 샌다든지 그런 거. 또 같은 개념의 물에 젖는 건데, 이제 결로로 인한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거는 이제 방수입니다. 방수. 건축물이 있으면 외부로부터 뭐 빗물이라든지 그런 방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방수는 이제 공법과 종류, 뭐 재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눠 보면은 부위별로 할 때는 이제 건축물 구조체에서 특히 지하실이 있으면 지하실 바깥에서 방수하는 것을 박방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측에서 방수를 하는 거를 안방수라 그래요. 근데 우리 건축보다도 이제 수압이라든지 굉장히 세게 작용하는 우리 많이 애용하는 그 지하철, 터널 그런 데 방수 같은 데는 특별히 안방수보다는 박방수를 꼭 해야 되죠. 그리고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지하가 깊어지고 이제 수압이 세지고 그러면 반드시 박방수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안방수, 지하실 안에서 하는 방수는 지하 1층 정도 이렇게 물의 침투력 수압이 세지 않을 때는 안방수로 해도 뭐 지장이 없는데, 일단은 박방수가 굉장히 효과가 좋고 우수하다. 그 다음에 이 방수가 이제 노출이 되는 게 있고 비노출 또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노출 방수라는 거는 욕실 안에 타일 붙이기 전에 그 방수를 했다. 그러면 그 방수층이 비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 위에다 뭐 타일을 붙이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비노출 방수가 있고, 노출 방수 대표적인 거는 이제 옥상 방수가 되죠. 옥상 방수 중에 뭐 우레탄 방수라든지 에폭시 이런 것들은 그냥 방수 자체가 자기 질감과 색상이 보이고 햇볕에 비바람에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출형 그런 방수는 내구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방수 그 공법에 따라서는 도막 방수라는 게 있어요. 도막. 말 그대로 구조체가 있으면은 도막이 형성이 되면서 그 도막 자체가 그 막이 방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합성수지 계열 우레탄 같은 거를 롤라든지 붓으로 발라준다. 그러면은 그게 굳으면서 탄성이 있는 도막이 돼서 하나의 그 도막 방수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침투 방수라는 게 있습니다. 침투 방수는 우리가 콘크리트라든지 어떤 구조체에 미세한 틈으로 물이 스며드는데 그 틈을 침투시켜서 방수제가 침투해서 그 틈을 다 막아버려요. 이런 것을 침투 방수라 그럽니다. 근데 그 침투 방수제 종류에 따라서 뭐 분말형 규산질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침투 방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도막은 얇다고 보면은 시트 방수가 있습니다. 시트 방수는 꽤 두꺼운 이런 말 그대로 시트, 이 고무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합성수지 플라스틱 PVC 판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트로서 막으로서 방수층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트 방수라고 그래요. 시트 방수는 그 시트를 구조체에 쫙 붙이는 방법이 있고, 또 붙이지 않고 이 겹치는 이 조인트 부분, 맞닿는 이 조인트 부분, 겹치는 조인트 부분을 이제 접착을 시킨다든지 그걸 융착 녹여서 붙인다든지 그런 방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쓰던 그 아스팔트 방수라고 또 따로 있어요. 아스팔트 방수는 아스팔트계에 그 걸쭉한 액체를 발라서 도막을 형성시켜서 방수도 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방수하면은 아스팔트 7겹 방수, 9겹 방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은 제 영상 중에 그 방수라고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는 프라이머라고 이제 구조체하고 아스팔트가 접착이 잘 되게 프라이머 바르고 그 위에다가 펠트, 루핑 이런 걸 깔고 또 아스팔트를 한번 칠해주고 또 펠트나 루핑을 깔고 이렇게 해서 겹겹이 해가지고 여러 층 겹겹이 방수층을 만드는 것이 이제 아스팔트 방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대별되는 거는
그 시멘트 액체 방수라는 게 있습니다. 시멘트에다가 방수액을 타서 그걸로 이렇게 발라주는데, 요즘에는 방수 그 재료도 너무 많고 공법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글쎄 어떤 방수가 뭐 좋은지 그거를 선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우리 집 옥상에 뭐 우레탄 방수라든지 에폭시 방수, 뭐 또 새기도 하고, 또 올라가 보면 다 들떠가지고 누룽지 일어나듯이 막 일어나고, 이래서 방수가 참 골치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딱 새는지만 알면은 가서 그 금방 방수, 보수 하겠는데, 어디서 새는지 원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현장 관리하는 데가 뭐 용인 쪽에도 있고, 주력하는 데가 지금 용인 쪽인데, 거기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하층 한 채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하실 구조체, 자, 방수를 위해서 어떻게 했나. 그리고 오늘도 방수 작업이 있었는데, 그 PVC 방수에 대해서 현장 영상 소개하고, 거기에 앞서서 그 지하 구조체에 대한 방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콘크리트 자체가 수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가 콘크리트의 종류를 막 분류를 하다 보면은 수밀 콘크리트라고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재질도 좀 다를 수가 있고 혼화재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타설 방식 뭐 이런 거, 타설 조건, 양생 조건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서 이제 수밀 콘크리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미콘 규격이 레미콘은 주문할 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라 그래서 보통은 25mm 자갈 사용합니다. 그걸 왜 지정을 해야 되는지는 뭐 제 지난 영상에 다 있으니까 콘크리트 편에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슬럼프 값입니다. 자, 위에가 10cm, 밑에가 20cm, 이런 말 그대로 콘이죠, 콘. 버켓을 엎어놓은 듯한 그런 철제 콘, 높이가 중요해요. 30cm인데 여기에 굳지 않은 레미콘을 채워서 콘을 빼면은 무너지게 되죠. 30cm 애초에 높이에서 무너져 내린 이 높이, 요거를 센티미터 값으로 해서 10cm가 무너져 내렸다. 그러면 슬럼프 10, 15cm가 내려갔다. 그러면 슬럼프 15. 15짜리가 굉장히 더 질겠죠. 슬럼프 8cm짜리는 되겠고, 너무나 이 레미콘을 물을 적게 넣고 되게 반죽을 하면은 슬럼프 값이 안 나옵니다. 그냥 콘을 빼면 그대로 콘 모양 그대로 있어요. 어쨌든 이 슬럼프치가 너무 크지 않은 슬럼프 8 정도 되는, 그 다음에 강도는 24 MPI, 그거를 스퀘어 센치당 압축 강도로 하면 240kg per 스퀘어 센치죠. 그 강도를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콘크리트 치면서 진동기죠. 바이브레타를 잘 이렇게 해주면서 콘크리트를 잘 타설을 하면은 콘크리트 자체가 굉장히 수밀성이 좋아집니다. 물이 통과를 못해요. 슬래브 두께 한 200mm 두께를 이렇게 하고, 그 안에 물론 철근도 지나가고 하지만은 그 콘크리트 자체를 바이브레타를 잘하고 재료 분리가 안 되게, 물론 재료 분리가 요새는 잘 안 되죠. 레미콘이 와서 또 펌프카가 펌핑을 해서 부어주기 때문에 재료 분리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을 잘 했더니 약간 기울기는 좋지만은 평스라브인데 비가 왔을 때 내부에서 봤을 때 스라브 어디서 물이 비치거나 새는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레미콘 타설이, 콘크리트 타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 된 겁니다. 균열간데도 없고, 그 다음에 외부에 침투방수, 규산질개, 분말형 규산질개, 침투방수, 그거를 또 한번 했어요. 그 메이커는 여기 보듯이 그 마페이라는 데께 있습니다. 마페이. 그래서 마페이 제품이 플래니실, 말하자면 그거는 이제 무기질, 미세한 분말이에요. 시멘트 가루 같은 건데, 규산질. 이제 25kg짜리 그 세멘트 포대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진에 보듯이 이만 플라스틱 18리터짜리 이 통에 담겨 있는 방수성이 있는, 그쵸? 그 합성수지, 액상으로 된 그 혼합, 그 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율대로 물하고, 플래니실, 그 분말가루를 잘 섞어서 롤하나 붓으로
콘크리트 면에다가 발라주게 돼요. 그게 규산질 침투 방수라는 걸 또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좀 못 믿어서 이 아스팔트 고무질개 수성 그 액상인데요. 고마스라는 게 있어요. 고마스. 고마스라는 거는 이렇게 철제 한 말짜리 20리터 그 깡통에 들어있는데 또 걔를 이제 따서 롤러로 발라주게 돼요. 그 잘못 칠하면 다 튀고 막 옷에 전부 까만 게 그냥 다 묻게 돼요. 과거에는 이제 유성을 많이 썼는데 그 고마스라는 제품은 수용성, 수성 고무질 아스팔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또 롤러로 이 빈틈없이 이 구멍 같은 데 잘 메워져야 돼요. 콘크리트 면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기포 자국 구멍 같은 데가 많은데 거기도 고마스를 다 이렇게 롤러로 흠뻑 해가지고 고마스까지 칠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인 현장은 콘크리트 구조체 자체도 이제 방수 성능, 수밀성이 좋게 타설이 됐고 그 위에다가 규산질 침투 방수를 했어요. 메이커는 뭐 마페이라는 내 그걸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또 믿업지 못해서 거기에 고마스라는 이제 고무질개 그 아스팔트, 엑사 아스팔트를 또 발라줬죠. 그게 완전히 이제 건조된 다음에 오늘 동영상에서 보듯이 그 PVC 시트 방수라는 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벽도 이 땅에 묻히는 지하층이니까 땅에 묻힐 거 아니에요. 그 흙으로 메워지는 부분에도 시트 방수를 하게 되는데 콘크리트 면에 침투 방수 했죠. 시멘트 계열이에요. 그 규산질 침투 방수.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고마스라는 또 액상 아스팔트를 발라주고 그 위에 PVC 시트를 깔게 되는데 물론 청소를 잘 해내지만 그 콘크리트 면에 이렇게 알갱이 같은 모래알 같은 거, 왕모래 같은 게 있고 그러면은 그 시트를 깔았을 때 그 모래가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수가 있어요. 밟고 다니면은. 그럼 방수가 파괴되죠. 시트가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쓸어내든지 쓸어내기 전에 또 그라인딩을 하면서 갈아내고 그것도 좀 못 믿어서 슬래브 쪽에 복사열에 단열, 반사형 단열재를 깔고 그게 6mm짜리 깔았으니까 쿠션감이 또 있죠. 그래서 웬만한 모래가 그 PVC 방수 시트를 뚫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은박 단열재를 깔고 그 단열 역할도 하고 복사열 반사 단열재가 되고 그 다음에 PVC 방수 시트를 보호하는 보호층도 돼요. 그 위에다가 시트, PVC 시트를 깔고 이거는 방식이 뭡니까? 그 조인트 부분. PVC와 PVC가 만나는 부분에서 물이 스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한 500도, 600도 되는 열풍 그 가열기가 있어요. 그걸로 가열을 시키면서 PVC 시트가 녹아서 붙게 돼요. 그래서 녹아서 붙는다 그래서 융착이 돼버립니다. 열 융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압력으로 눌러주면서 열풍이 나가는 사진에서 보듯이 그 열풍 자동 융착기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동형 융착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현장 영상 잠깐 보시고 이게 PVC 방수로구나. 이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합니다. 현장에서 바쁘게 일하는데 저는 무슨 뭐 영상 찍는다고 이 휴대폰 들고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민망해요. 그래서 제가 주로 현장 사진은 거의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PVC 방수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좀 이런 공법을 알아두십사 해서 PVC 방수 소개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한번 보시죠. 네. 여기는 지하실, 이제 콘크리트 슬랍으로 뚜껑을 다 콘크리트로 지금 만들고, 이쪽은 선큰이 되겠죠. 선큰이 되고, 지금 저쪽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제 유리로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겠는데, 오늘은 그 PVC 방수입니다. 이쪽 흙에 묻히는 벽 부분, 여기는 지금 고무 시트를 한 겹 내리고, 그 전에 콘크리트 침투 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무질 방수, 수성 고무질 고마스라는 거를 다 칠했습니다. 칠하고 그 다음에 고무 시트를 지금 이렇게 덮은 상태죠. 그리고 저쪽 끝단에 PVC 그 시트가 지금 내려와서 이렇게 덮인 상태입니다. 이 콘크리트 뚜껑, 여기는 콘크리트를 치고 슬래브 이 밑바닥에 침투 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고마스라는 고무질 그 방수제를 칠하고,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배수구입니다. 배수구가 밑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마스 칠한 위에 은박 반사 단열재를 깔고, 이 단열재는 복사열에 의한 단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PVC 방수가 이 1.5mm 두께 PVC 시트거든요. 거기에 어떤 모래가루라든지 돌멩이 같은 게 이렇게 솟아오르면 구멍이 나기 때문에 밑에 은박 단열재 쿠션을 또 깔아줬습니다. 그래서 은박 단열재는 반사 단열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PVC 시트가 어떤 모래알갱이 같은 거에 의해서 구멍 나는 거를 막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PVC 시트입니다. PVC 시트. 두께는 한 1.5mm, 2mm가 약간 안 되고, 이 시트를 쭉 펴서 요 부분, 조인트 부분, 연결 부분은 열에 의해서 녹여 붙이는 융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파라펫 부분 여기는 더 씌워서 감아 올라가게 되죠. 여기는 두껍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시트를 감아서 덮어서 올리게 되고, 이쪽은 두껍돌 밑에는 이렇게 올려서 이 밑부분에 코킹을 다 하고 마무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PVC 시트가 이렇게 롤로 감겨 있는 상태. 어제 저녁에 비가 와서 이제 비가 좀 있는데 이 물기는 닦아내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천창 부분인데, 천창 밑에도 PVC 시트가 이렇게 감아서 다 올라가게 되죠. 감아서 올라서 융착을 시키게 됩니다. 지금 이 물매 경사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덮여서 융착을 한 상태, 그 다음에 여기는 반사 단열재를 깔은 상태, 이렇게 됩니다. 일일이 그 열풍 드라이기 한 500도 정도 되는 드라이기로 녹여서 붙이게 됩니다. 옥상에 흙을 올리고 잔디를 심을 예정입니다. 잔디를 심을 예정인데, 여기는 천창이 되고, 이쪽 부분은 이제 중정이 돼요. 썬큰 중정이 돼서 지하실이지만 햇빛과 통풍이 되게 이렇게 중정을 중심으로 창을 이렇게 내게 되죠. 밑에가 거실창, 저쪽이 이제 방창이 되겠습니다. 기계는 조심하셔야 돼요. 네. PVC 시트는 열풍 약 400도, 500도 되는 열풍으로 녹여서 붙이는 용착을 하게 됩니다. 용착을 꼼꼼히 하면은 물 셀 틈이 없이 굉장히 우수한 방수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착을 하게 됩니다. 이 장소는 나중에 얕은 쪽은 잔디를 심고, 이 부분은 뿌리가 깊은 나무를 심게 되는데, 그래서 나무 심기 위해서 흙이 여기에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빗물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방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트 방수 특징을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죠. 특징이요. 예. 이거는 다른 방수랑 딱 비교를 했을 때 제일 큰 다른 거는 이제 건식 시공이라는 거거든요. 네네. 이 시트가 지금 보시면 구조에 지금 뭐 접합을 시키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떠 있고, 네. 이제 시트끼리랑 뭐 벽체 끝단들 뭐 이런 부분만 이제 붙여가지고 작업을 하는 건데, 예. 이게 건식 고정법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제일 좋은 이유가, 이 방수가 크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이제 이 구조체에서 나오는 습기나 균열, 네. 이런 거에 의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건식 시공을 하게 되면은 구조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방수의 하자가 확률이 적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조체가 균열이 간다든지 조금 뭐 이렇게 틈이 벌어져도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겠네요. 신축성도 있지만
구조에 이게 접합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균열이 가가지고 뭐 조금 틀어졌다. 그래도 방수층이 이게 떠있기 때문에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래서 하자율이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착 부위 조인트 부분만 네. 완전하게 시공이 되면은 네. 방수는 뭐 100%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시공만 잘해 놓으면은 네.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을 가하면서 롤러로 눌러주면서 완전히 융착을 시킵니다. 녹여서 붙이게 되죠. 그래서 꼼꼼한 기술력과 시공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겹치는 부위가 약 10cm 이상 되면서 녹여 붙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인트 부분이 벌어지거나 셀 염려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코너 부분은 철제 강판으로 접은 기역자 코너를 대고 말아서 용착을 완전히 시키게 됩니다. 은박 단열재 붙이고 은박 단열재 밑에는 또 부직포 깔고 그 다음에 시트 방수. 오늘 그 용인 지하실 철근 콘크리트조 그 구조체에 대한 그 PVC 시트 방수, KT PVC 시트 방수 하는 모습을 잠깐 소개했는데 여러분들도 보시고 좀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